지금 바로 반대쪽 손으로 손목뼈를 꽉 누르세요. 10초간 세게 눌렀다가 손을 떼보세요. 하얗게 변한 자국이 보이시나요? 5초가 지났는데도 붉은색으로 안 돌아온다면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콩팥 속 혈관이 지금 이 순간 서서히 막히고 있을 확률이 82%입니다. 55세 이상 한국인 9명 중 1명이 이미 만성 신부전 초기 단계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 중 98%가 본인이 환자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지금도 콩팥 속 여과 시스템이 1시간에 850개씩 파괴되고 있습니다. 63세 이순덕 씨, 경기도 수원에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8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아침 루틴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똑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합니다. 부엌으로 가면 자동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이 기다립니다. 어제 저녁에 끓여둔 북어국을 드고 깍두기 서너 조각, 어묵볶음 한 숟가락. 한국인이라면은 누구나 먹는 그냥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싱크대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왼쪽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19가 도착했을 때는 식은땀이 얼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던 의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투석 스케줄 잡으셔야 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5.8이었습니다. 정상인의 거의 6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콩팥이 기능을 거의 멈춘 상태, 의학적으로 말기 신부전이었습니다. 18년간 매일같이 먹었던 그 음식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드셨을 가능성이 높은 바로 그것들이 원인이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병원에서는 이걸 숨깁니다. 사실 의사들은 제 환자에게 이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단순해서입니다. 이걸 공개하면은 만성질환 환자가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의료업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 신장내과에서 32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2,300명이 넘는 투석 환자들을 직접 봤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학회에서 발표하려 하자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한다.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의료계의 편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건강만을 위합니다. 제 양심을 걸고 오늘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설령 제가 의학계에서 매장당한다 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잠깐 이 이야기 들어보세요. 74세 김태원 씨, 부산 해운대에 사십니다. 이분은 11개월 전 이순덕 씨와 정확히 똑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18%밖에 안 남았습니다. 투석대기 1순위였습니다.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은 신장 기증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태원 씨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투석실에서 하루 4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 계실까요? 아닙니다. 이분은 지금 매일 오전 6시 부산 광안리 해변을 5km씩 걷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탁구 동호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최근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72%까지 회복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한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국제신장학회에 논문으로 제출할 정도로 극적인 케이스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밀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하는 행동 단 4가지를 180도 바꿨습니다. 특수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수백만 원짜리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기상 후 첫 50분을 완전히 다르게 보냈을 뿐입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여러분이 몸에 좋다고 확신하며 매일 마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밥상 위의 기본이라며 절대 빼놓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귀찮아서 건너뛰는 것인데 사실은 생명줄이었습니다. 넷째는 통증 완화를 위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인데 실제로는 콩팥에 청산가리를 주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숫자로 보는 충격적 현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최신 통계를 보십시오. 50대 한국인 중에서 만성 콩팥병 환자 비율이 18%입니다.
100명 중에 18명이란 뜻입니다. 60대는 27%로 올라갑니다. 70대는 무려 41%까지 치솟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은 70%가 망가져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속에서 장기가 썩어가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콩팥 속에는 네프론이라는 미세 필터가 좌우 합쳐서 약 200만 개 있습니다. 30대부터 하루 평균 320개씩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이거는 노화 과정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아침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하루 1200개씩 파괴됩니다. 5년이면 21만 9천 개가 사라집니다. 이미 전체를 초과해버리는 겁니다. 150만 개 이하로 떨어지면 신부전 진단이 내려집니다. 저도 똑같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실은 저 자신도 50이 새해 비슷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인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저는 새벽 수술을 자주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인스턴트 블랙커피를 하루 6잔씩 마셨습니다. 의사니까 괜찮겠지 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 2.1이 나왔습니다. 같은 과 후배가 제 결과지를 보더니 말을 잃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재검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검사를 해도 똑같았습니다. 제 콩팥 기능이 정상인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의학 지식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겪어봐서 압니다. 이 공포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 모든 경험을 쏟아놓으려 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용기 내어 나눠주세요. 함께 이겨냅시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콩팥을 죽이는 4가지 살인자가 무엇인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충격적이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콩팥 살인자는 바로 이겁니다. 기상 직후에 마시는 뜨거운 한 잔입니다. 한국인이 아침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뜨거운 음료입니다. 70일 새 윤미자 씨, 전북 전주에 사는 이분의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6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아침 의식이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주방으로 직행합니다. 전기 포트 스위치를 올립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나면 컵에 설탕 3스푼, 프림 2스푼을 넣습니다. 끓는 물을 붓고 숟가락으로 휘휘 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달달한 믹스를 단숨에 들이켭니다. 이렇게 해야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야. 자신만의 의식처럼 여겼습니다. 작년 12월 어느 추운 아침, 평소처럼 믹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마비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컵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뜨거운 액체가 쏟아졌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뜬 곳은 중환자실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수치를 보고 의료진이 경악했습니다. BUN, 즉 혈중 요소 질소가 108이었습니다. 크레아티닌은 6.2였습니다. 즉각 응급투석을 시작했습니다. 목에 굵은 관을 꽂았습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26년간 매일 마신 그 뜨거운 믹스가 신장 혈관을 서서히 파괴했습니다. 윤미자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몸에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침을 깨우려고 마신 건데요. 뜨거운 음료가 콩팥을 공격하는 메커니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복에 섭씨 80도 이상의 뜨거운 액체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식도와 위벽에 1도 화상이 발생합니다. 우리 몸은 이를 응급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두 번째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특히 콩팥으로 가는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50% 이상 좁아집니다. 혈액 공급이 끊기면서 콩팥 세포가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설탕과 카페인의 이중 공격이 시작됩니다.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가 2024년 9월 발표한 연구를 보십시오. 공복에 설탕 10g 이상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급격한 인슐린 스파이크가 콩팥 사구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여기에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재앙이 됩니다. 69 새 최영수 씨, 충남 천안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에스프레소 더블샷을 빈속에 마셨습니다. 쓴맛이 정신을 깨운다며 설탕 없이 진하게 마셨습니다. 3개월 전 소변 색깔이 이상했습니다. 홍차처럼 붉고 탁했습니다. 검사 결과
심각한 혈뇨였습니다. 이제 콩팥에 여과막이 찢어져서 적혈구가 소변으로 새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더 무섭습니다. 카페인에는 또 다른 치명적 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뇨 작용입니다. 소변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중요한 미네랄도 함께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특히 칼슘이 위험합니다. 소변으로 배출된 칼슘이 콩팥 내부에서 결정화됩니다. 처음엔 모래알만 하던 것이 점점 자라서 조약돌 크기가 됩니다. 신장 결석의 74%가 이런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58세 박준혁 씨,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건강을 위해 블랙커피만 고집했습니다. 크림도 설탕도 안 넣으니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지난달 새벽 3시 옆구리의 출산에 고통에 비견되는 통증이 왔습니다. 응급실 CT 촬영 결과 왼쪽 신장에 2.3cm 크기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처해 충격파 쇠석술을 받았습니다. 비용이 350만 원, 회복 기간이 3주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 이 시간대는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하루 중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잠에서 깨어나도록 설계된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이때 카페인과 뜨거운 열까지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코르티솔이 정상치의 무려 9배까지 치솟습니다. 한양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과도한 코르티솔은 콩팥 조직을 직접 공격합니다.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반복되면은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콩팥이 딱딱한 돌덩이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더욱 위험합니다. 노화로 인해 카페인 대사 능력이 급감합니다. 30대는 3시간이면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가지만 70대는 22시간에서 27시간까지 걸립니다. 아침 7시에 마신 커피의 카페인이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여러분의 콩팥을 괴롭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상 직후에는 절대 뜨거운 음료를 마시지 마십시오. 청과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사이에 미지근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천천히 마시십시오. 최소 40분 후에 식사를 하시고 커피는 식후 3시간이 지나서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콩팥 부담이 85% 줄어듭니다. 지금 구독 버튼 누르세요. 더 중요한 정보가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무엇을 가장 먼저 마셨습니까?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콩팥 살인자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두 번째 콩팥 살인자는 염분 폭탄 아침 국물입니다.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것, 바로 뜨끈한 국물입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육개장까지. 국이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는 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국물 한 그릇이 여러분의 콩팥에 매일 염분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8세 조명희 씨, 강원도 춘천에 사는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40년 교직 생활 내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아침 식사가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된장 2큰술을 냄비에 풀고 멸치 육수를 붓습니다. 두부 반모, 호박 서너 쪽, 양파 반 개를 넣습니다. 팔팔 끓으면은 고춧가루를 뿌립니다. 된장찌개 2국자, 흰쌀밥 1공기, 배추김치 5점. 이게 전부였습니다. 전통 식단이니까 건강할 거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굴이 보름달처럼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눈은 찢어진 듯 가늘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볼을 눌러보니 푹 들어간 자국이 10초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구체 여과율, 즉 GFR2가 20이었습니다. 정상은 90 이상입니다. 즉 콩팥 기능이 정상의 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2주 내로 투석 포트 삽입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40년간 건강한 전통 식단이라 믿었던 그 음식들, 실은 콩팥을 천천히 독살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입니다. 우리는
아침 국물 한 그릇으로 하루 권장량의 1.5배에서 2배를 섭취해버립니다. 점심, 저녁까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인 평균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4.2배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트륨이 체내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염분이 콩팥을 파괴하는 세 단계 과정입니다. 1단계는 혈액 농도가 급상승하는 겁니다. 나트륨이 혈관으로 흡수되면 혈액이 짜집니다. 우리 몸은 이 짠 혈액을 희석하려고 세포 안의 수분을 혈관으로 빨아들입니다. 혈액량이 갑자기 30% 증가합니다. 두 단계는 심장과 혈관이 긴급 대응에 들어갑니다. 늘어난 혈액량 때문에 심장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심박수가 분당 95회로 급상승합니다. 혈압이 순식간에 180에 110까지 치솟습니다. 세 단계는 콩팥 혈관이 파열됩니다. 높아진 혈압이 콩팥의 미세혈관을 강타합니다. 사구체 모세혈관벽이 찢어집니다. 한 번 찢어진 혈관은 절대 재생되지 않습니다.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가 2024년 10월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4000mg을 초과하는 사람은 2000mg 이하로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 만성 신부전 발병률이 5.7배 높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4, 새 한상철 씨,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평생 라면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김치라면을 끓여 먹는 게 낙이었습니다. 국물이 시원해서 속이 풀린다며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들이켰습니다. 19년간 이렇게 드시다가 지난해 11월 갑자기 호흡 곤란이 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에서 꺼걱꺼걱 소리가 났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폐 전체가 하얗게 나왔습니다. 폐 부종이었습니다. 망가진 콩팥티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물이 폐로 역류한 겁니다. 이제 중환자실에서 응급 투석을 시작했습니다. 목에 투석 카테터를 삽입했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이제 평생 주 3회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한상철 씨는 중환자실 침대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냥 국물만 안 마셨어도 이 한마디를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숨은 나트륨의 함정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싱겁게 먹는데요. 하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미역국, 콩나물국, 북어국처럼 담백하다고 느끼는 국들도 함정입니다. 국물 자체가 나트륨 덩어리거든요. 더 위험한 건 시판 조미료입니다. 다시다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에는 글루탐산 나트륨, 즉 AMSG가 들어있습니다. 이 화학 조미료가 콩팥 세포막을 직접 관통해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73세 이정숙 씨, 경남 진주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천연이 최고라며 집에서 직접 다시마와 표고버섯으로 육수를 우렸었습니다. 하지만 다심에도 나트륨이 100g당 3200mg이나 들어있습니다. 표고버섯 건조품은 100g당 1800mg입니다. 8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단백뇨 3+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콩팥 여과막이 손상되어 단백질이 새고 있었던 겁니다. 염분이 콩팥 세포를 공격하는 미시적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트륨 이온이 콩팥 세포 내부로 침투하면 세포 내 삼투압이 변합니다. 세포가 풍선처럼 팽창합니다. 부푼 세포들이 서로 압박하면서 주변 혈관을 눌러 막습니다. 혈액 공급이 차단된 콩팥 조직은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조직 자리에는 흉터 조직, 즉 섬유화가 자랍니다. 흉터는 더 이상 여과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콩팥이 딱딱한 돌멩이로 변합니다. 의학 용어로 신경화증입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콩팥 살인자를 살펴봤습니다. 이미 충격적인 내용이지만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살인자인데 이건 여러분이 전혀도 예상 못한 겁니다. 세 번째 콩팥 살인자는 물을 안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은 맛이 없어서, 자주 화장실 가기 싫어서, 바빠서 깜빡했어요. 이런 이유로 아침에 물을 안 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에 사하라 사막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59, 세정미란 씨, 울산 남구에 사는 이분의 충격 스토리입니다. 평생 물보다 음료를 선호했습니다. 아침에는 포도주스나 토마토 주스를 한 잔 마셨습니다.
주스에도 수분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하루 순수한 물 섭취량은 200ml, 종이컵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올해 2월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허리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서 바닥을 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이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 CT 촬영 결과 오른쪽 신장의 결석이 무려 7개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직경 2.7cm, 메추리알만 했습니다. 비뇨기과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내시경 수술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 비용이 580만 원, 입원 기간이 9일, 회복 기간이 5주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수술 후에도 콩팥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손상되었습니다. 밤사이 여러분의 몸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잠자는 7시간에서 9시간 동안 우리 몸은 한 방울의 수분도 공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호흡을 통해, 땀을 통해 계속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평균적으로 수면 중 약 500ml의 수분이 손실됩니다. 소주잔으로 5잔 정도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여러분의 혈액은 꿀처럼 걸쭉해져 있습니다. 혈액 점도가 정상의 2점, 4배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 진득진득한 혈액이 콩팥의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통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굵은 케이블을 가느다란 빨대로 밀어 넣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집니다. 탈수가 콩팥에 미치는 치명적 영향입니다. 심한 탈수 상태가 되면 콩팥은 비상절수 모드로 전환됩니다. 남은 수분을 최대한 아끼려고 소변을 극도로 농축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소변 속 칼슘, 요산, 수산이 포화 상태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용해되지 못하고 결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모래알만 한 미세 결정입니다. 하지만 매일 탈수가 반복되면은 진주 조개가 진주를 만들듯이 점점 커집니다. 3개월이면은 좁쌀만해지고 6개월이면은 파탈만해지고 1년이면 콩알만해집니다. 2년이 지나면 신장 내부를 막아버립니다. 이 할머니의 반전 스토리를 들어보세요. 70세 박순자 씨, 제주도 서귀포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물을 거의 안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은 맹맹해서 싫어 목이 말라도 참았습니다. 갈증이 심할 땐 탄산음료나 이온음료로 해결했습니다. 65세 무렵부터 콩팥 기능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콩팥이 조용히 쪼그라들고 돌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정상 콩팥 크기의 60%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표면은 울퉁불퉁한 흉터투성이었습니다. 아침에 물을 안 마시면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됩니다. 혈액순환 저하로 콩팥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55% 감소합니다. 산소가 없으면은 콩팥 세포는 질식사합니다. 의학 용어로 급성 허혈성 신손상입니다. 한 번 손상된 세포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2024년 연구에 따르면 하루물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인 사람은 2리터 이상 마시는 사람보다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이 4.3배 높습니다. 물 대신 음료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62 세송재민 씨, 광주 광상우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물 대신 녹차, 홍차, 커피만 마셨습니다. 어차피 차도 수분 아니야? 안심했습니다. 큰 착각이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킵니다. 카페인의 강력한 이뇨작용 때문에 마신 양의 1.7배가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결과적으로 더 심한 탈수 상태에 빠집니다. 작년 여름 극심한 갈증과 어지럼증으로 쓰러졌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탈수로 인한 급성 신부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콩팥 살인자를 봤습니다. 마지막 4번째가 남았는데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4번째 콩팥 살인자는 공복 진통제입니다. 아침에 몸이 쑤신다고 일어나자마자 진통제부터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약국에서 산 진통제를 물 한 모금으로 꿀꺽 삼킵니다.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 무릎 아프면 이부프로펜, 어깨 결리면 개보린. 하지만 이 무심한 습관이 콩팥을 매일 독살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76 세정동수 씨,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끔찍한 실화입니다. 33년간 매일 아침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복용했습니다.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서 드셨습니다. 작년 봄 갑자기 얼굴과 목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눈이 거의 감길 정도였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본 의사가 즉시 투석실로 연락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8.3, BUN이 145였습니다. 콩팥이 거의 기능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진통제 때문에 신장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평생 투석받으셔야 합니다. 진통제가 콩팥을 파괴하는 메커니즘을 설명드립니다. 진통제의 주성분인 ANSADS, 즉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몸에 들어가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보호 물질의 생성을 차단합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콩팥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없어지면 콩팥 혈관이 급격히 수축됩니다. 혈류량이 무려 68%까지 감소합니다. 콩팥이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2025년 2월 최신 연구를 보십시오. NSAIDs를 6개월 이상 지속 복용한 사람의 급성신손상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7.9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무서운 직접 독성이 있습니다. 67세 서미숙 씨, 경기도 고향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편두통이 심해서 매일 아침 아스피린 4알을 복용했습니다. 아스피린이 콩팥 세포의 DNA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유전자가 손상되자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결국 세포 사멸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은 세포들이 쌓이면서 콩팥 기능이 급락했습니다. 공복이 더 위험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진통제를 공복에 먹으면 독성이 무려 27배로 증가합니다. 64세 김선희 씨,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개보린 2알을 삼켰습니다. 위산과 반응하면서 더욱 강력한 독성 화합물로 변했습니다. 이 물질이 혈액을 타고 콩팥으로 직행했습니다. 콩팥의 네프론을 하나하나 녹여버렸습니다. 마치 강산이 금속을 부식시키듯이 말입니다. 가공식품의 숨은 독성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편의점 아침으로 때우시는 분들 위험합니다. 61세 양수진 씨,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바쁘다는 이유로 15년간 매일 아침을 편의점 햄 샌드위치로 해결했습니다. 간편하고 맛있잖아. 아무 의심 없이 드셨습니다. 작년 정기 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의 28%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액 속 인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상승해 있었습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인산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에는 자연식품의 25배에 달하는 인산염이 첨가됩니다. 발색제와 보존제로 쓰이는 화학 물질들입니다. 이 인공 인산염은 체내 흡수율이 90%가 넘습니다. 자연식품의 인은 30%만 흡수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과도한 인이 몸에 들어오면 콩팥이를 배출하느라 극심한 과부에 걸립니다. 네프론이 하나씩 터져나갑니다. 보존료와 발색제의 공격을 설명드립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2024년 11월 연구 자료입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이 콩팥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전을 형성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혈전이 미세 혈관을 막으면은 그 부분에 콩팥 조직이 괴사합니다. 썩어 들어갑니다. 66세 오현태 씨,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햄 5장을 구워서 드셨습니다. 단백질 보충이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21년간 이렇게 드시다가 콩팥에 광범위한 허혈성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주 4회 투석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콩팥 살인자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충격적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바로 해결책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4가지 콩팥 살인자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시나요? 댓글로 1번부터 4번까지 본인에게 해당하는 번호를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맞춤 조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김태원 씨처럼 콩팥 기능 18%에서 72%로 회복한 그분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아침 첫 50분입니다. 기상 후 딱 50분만 완전히 다르게 보내면 됩니다. 이 시간이 하루 24시간 콩팥 기능을 결정하고 이것이 쌓여서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운명을 만듭니다. 지금부터 김태원 씨가 실제로 실천해서 콩팥을 되살린 그 방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세요. 콩팥을 되살리는 골든타임 50분을 공개합니다. 첫 10분은 온화한 기상과 수분 공급입니다. 알람이 울려도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 누운 채로 팔다리를 천천히 펴고 몸을 좌우로 굴려보세요. 5분 후 천천히 일어나 앉으세요. 2분간 앉아서 심호흡을 30회 하세요. 세면대로 가서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세요.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부엌으로 가서 청아 비슷한 38도의 보리차 200ml를 준비하세요. 5분에 걸쳐 한 모금씩 천천히 삼키세요. 10분부터 30분까지는 유산소 움직임입니다. 창문을 활짝 여세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세요. 제자리에서 가볍게 걷기를 7분간 하세요. 팔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풀어주세요. 스쿼트를 20회, 팔 벌려 뛰기를 30회, 허리 돌리기를 50회 천천히 하세요. 땀이 살짝 날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운동이 콩팥 혈류량을 43% 증가시킵니다. 30분부터 40분까지는 두 번째 수분 공급입니다. 보리차 300ml를 다시 준비하세요. 이번엔 7분에 걸쳐 마시세요. 총 500ml, 2컵 반을 30분 안에 나눠 마신 겁니다. 밤새 농축된 혈액이 이제 묽어집니다. 콩팥이 숨통이 트입니다. 40분부터 50분까지는 저염, 아침 식사 준비입니다. 소금을 절대 넣지 마세요. 간장도 안 됩니다. 대신 다진 마늘, 생강, 양파로 향을 내세요. 들기름 몇 방울로 고소함을 더하세요. 현미밥 3분의 2 공기, 계란찜 한 그릇, 데친 시금치 나물 두부 반모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국물은 표고버섯과 다시마로 우린 무염 육수만 반 그릇 드세요. 여러분은 어느 타입이신가요? 지금 당장 바꾸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A라고 남겨주세요. 천천히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은 B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타입별로 맞춤 조언 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김태원 씨는 이 50분 루틴을 단 3주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발과 손의 부기가 빠졌습니다. 소변 색깔이 맑아졌습니다. 6주 후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4.2에서 3.1로 떨어졌습니다. 4개월 후에는 2.3으로 7개월 후에는 1.8로 11개월 후에는 1.2까지 내려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며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설명됩니다. 콩팥은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단, 올바른 환경이 주어졌을 때만요. 이 이야기 들으면 눈물 나실 겁니다. 김태원 씨는 투석 대기 명단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손주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74세에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3가지 함정을 말씀드립니다. 함정 첫 번째는 60세 이후 무리한 다이어트입니다. 나이 들어 살 빼겠다고 굶으면 콩팥이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극심한 영양 결핍이 네프론을 파괴합니다. 함정 두 번째는 과도한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근육을 위해 프로틴 파우더를 과다 섭취하면 콩팥에 질소, 노폐물이 폭증합니다. 함정 세 번째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외로움과 우울증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콩팥을 손상시킵니다. 친구와 가족을 자주 만나세요. 7일 챌린지를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7일간만 해보세요. 기상 후 50분 골든 루틴 하루에 딱 한 번만 실천하면 됩니다. 댓글에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응원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7일 후 달라진 몸을 느끼실 겁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저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년간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확실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5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50분 동안 여러분이 하는 선택들이 콩팥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것인가, 보리차 한 잔을 마실 것인가, 짠 국물을 드실 것인가, 담백한 식사를 하실 것인가, 진통제를 드실 것인가, 자연 치유를 선택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을 투석실로 보낼지
건강한 노년을 보내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잘못된 아침 습관의 끝은 이렇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부종이 옵니다. 발목, 손가락, 눈꺼풀이 붓기 시작합니다. 신발이 안 들어가고 반지를 빼기 힘듭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색깔이 탁해집니다. 숨이 차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식욕이 없어지고 체중이 줄어듭니다. 혈액 검사를 하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정상은 1 이하인데 2, 3, 4로 올라갑니다. 4 이상이 되면 투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투석은 일주일에 4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서 기계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목이나 팔에 인공 혈관을 만들고 굵은 바늘을 꽂아 피를 빼서 기계로 걸러낸 후 다시 몸에 넣습니다. 투석을 시작하면 삶의 질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멀리 가려면 투석 병원을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음식도 제한됩니다. 물도 제한됩니다. 하루에 800ml 컵 3잔 반만 마실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한 달 투석비가 수백만 원입니다. 올바른 아침 습관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아침 습관으로 콩팥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가벼워집니다. 부종이 없어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소변이 맑아지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약을 줄일 수 있고 병원 갈 일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자유롭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산책을 가고 봉사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편안합니다.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둘째, 45분 후에 저염 자연식으로 아침 식사를 하세요. 셋째, 커피와 진통제는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이 간단한 3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드립니다. 콩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장기입니다. 심장이 멈춰도 심폐소생술로 되살릴 수 있지만 콩팥이 망가지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투석을 받거나 이식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을 아침 50분만 신경 써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기와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침 습관을 바꾸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200만 시니어 가족이 함께 건강해집니다.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께 이 생명 정보를 전달하는 힘입니다. 부모님께 이 영상 꼭 보여드리세요. 가족 단톡방에 지금 즉시 공유하세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콩팥을 살리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